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진료실로 찾아오는 우리 청소년들 아주 다양한 증상들을 이 신체화 장애로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신체화 장애는 이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장애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의 신체화 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5%에서 7% 정도 청소년이 앓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비슷하거나 더 많은 유병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온 이 청소년 신체화 장애 환자가 지난 3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실감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또 학업 부담, 가족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갈등이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체화 장애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이유와 심각성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신체화 장애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긴장, 불안감 같은 신체적인 다양한 증상들이 근육통, 두통, 피로감, 소화불량, 두근거림, 어지러움, 호흡곤란, 또 불면증, 생리증후군, 무월경, 온몸의 통증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과적이거나 또 신체적 구조로는 이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등 아프고 가슴 아프고 너무 피곤하고 이런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불안감, 우울증,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까지 반복적으로 호소하게 되는 병증입니다. 물론 꾀병이 아니라 이 모든 증상들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신체화 장애로 진단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걱정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체화 장애는 심리적인 문제를 신체적인 증상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청소년이 겪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적인 갈등 같은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청소년기의 이 신체화 장애는요, 친구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 또 학교 생활, 갈등 이런 심리적인 요인과 관련이 많잖아요. 이 청소년기에 또 이렇게 또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불안함이나 예민함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신체화 장애를 꾀병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또 이런 청소년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불필요한 의료 검사를 반복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을 시킬 수 있겠죠. 이것은 그 지속적인 건강 문제와 함께 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사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또 학생으로서는 결석하고 학업이 중단되고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팬데믹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동안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학교가 폐쇄되고 친구들과의 격리가 되었고 또 가족 구성원들과 장시간 또 격리를 했고요. 그래서 가정 내 갈등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팬데믹 이후에 신체화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됐고요. 또 실제로 청소년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팬데믹 이후 신체화 장애 증상으로 발전을 해서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피곤하고 이런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증대시키기도 했는데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이 자기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은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고통이나 신체적인 통증을 나타내는 경향이 어른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팬데믹 동안 친구들과 어떤 상호작용이 줄어들고요. 또 온라인 수업으로 사회적인 고립감이
증대되고 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됐던 건 사실이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신체화 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화 장애는요, 이 자율신경계 불균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신체 증상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교감신경은 투쟁하거나 도피하거나 이런 반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돼서 심박수가 증가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반응을 유발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강진되면서 신체화 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만성 스트레스는 두통, 소화불량, 근육통 같은 신체 증상으로 대신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뜨리고요.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신체가 휴식하고 회복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신체화 장애 증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겠죠. 우리 한의학적으로는요, 이런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침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한약 처방을 통해서 청소년 신체화 장애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면밀하게 상담을 한 후에 근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신체화 장애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이유와 또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거라는 거. 두 번째, 청소년 신체화 장애가 왜 걱정스러운지 이유를 알아봤고요. 세 번째, 팬데믹과 관련이 있다는 거. 네 번째,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있다는 거. 다섯 번째, 제대로 치료를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신체화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또 가족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정의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의안이었습니다.